뉴욕의 한 병원. 에블린 베이커는 심장질환으로 입원 중이었다. 은퇴한 피아니스트인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의 삶, 그리고 아들 다니엘의 결혼 생활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겼다. 창 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풍경은 화려했지만 에블린의 마음은 어둡고 무거웠다. 그녀의 시선은 병실 한켠에 놓인 먼지 쌓인 오래된 피아노에가 닿았다. 건반을 어루만지던 그 시절, 화려했던 무대와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에블린은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아들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한 과거를 떠올리면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왔다. 특히 다니엘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 올리비아와의 만남을 반대했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때 문이 열리고 아름다운 여의사가 들어왔다. 맑고 깊은 눈동자, 햇살처럼 환한 미소를 지닌 그녀는 심장 전문의 올리비아 마르티네즈였다. 에블린은 올리비아를 보자마자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소중한 조각을 찾은 듯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다. 베이커 부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올리비아는 따뜻한 목소리로 물으며 에블린의 손을 잡았다. 에블린은 왠지 모를 친근감에 이끌려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실은 올리비아가 내 아들 다니엘이 예전에 만났던 여자였어. 그때 내가 그 둘을 갈라놓았지. 다니엘은 지금 소피아라는 여자와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아 보여. 내 욕심이 아들의 인생을 망친 것 같아 너무 후회스러워. 올리비아는 에블린의 말을 조용히 경청했다. 에블린은 올리비아의 눈빛에서 슬픔과 연민을 동시에 느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왠지 모르게 익숙했다. 마치 오래전 자신이 사랑했던 한 남자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에블린은 숨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올리비아, 혹시 다니엘을 기억하나요? 올리비아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억해요. 아주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에블린은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올리비아는 바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들의 진정한 사랑이었던 것이다. 며칠 후 에블린은 아들 다니엘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았다. 다니엘, 네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올리비아 마르티네즈 그 의사를 기억하니? 사실은 그녀가 바로 네가 잃어버린 사랑이야. 내가 너희 둘을 갈라놓았어. 내 이기심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쳐버렸어. 정말 미안하다, 아들아. 전화기 너머로 다니엘의 흐느낌이 들려왔다. 에블린은 아들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후회가 밀려왔다. 엄마,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올리비아를 잊지 못했어요. 에블린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다니엘. 올리비아를 다시 만나보렴. 너의 행복을 찾으렴. 그날 밤 에블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설렘과 혹시라도 늦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교차했다. 다음 날 에블린은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다니엘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 저 왔어요. 에블린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잘 왔다 올리비아는. 만나봤니? 다니엘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제 만났어요.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랬구나, 어땠니?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예전 그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 늦은 게 아닐까요? 에블린은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다. 아니야, 늦지 않았어. 진심은 통하는 법이야. 너희 둘은 서로를 잊지 못하고 있었잖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니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엄마, 사실 올리비아에게 아이가 있어요. 에블린은 깜짝 놀랐다. 아이라고? 그게 무슨... 이사벨라라는 아이예요. 6살이고 제 딸이에요. 에블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내 딸이라고? 그게 정말이니?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제가 떠난 후 올리비아는 저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이사벨라를 낳아 키웠어요. 모든 걸 알고 나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올리비아와 이사벨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에블린은 아들의 아픔을 이해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 잘못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왔는지 깨달았다. 다니엘, 내게 큰 짐을 지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 내 딸 이사벨라를 만나보고 싶구나. 다니엘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이젠 네가 행복해지는 게 내 유일한 바람이야. 이사벨라도 내 손녀잖니. 꼭 만나보고 싶구나. 며칠 후 다니엘은 이사벨라와 함께 에블린의 병실을 찾았다. 이사벨라는 올리비아를 쏙 빼닮은 맑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사벨라는 낯선 환경에도 씩씩하게 인사했다. 에블린은 따뜻한 미소로 이사벨라를 맞이했다. 그래, 이사벨라, 반갑구나. 이리 와서 할머니랑 얘기 좀 하자꾸나. 이사벨라는 수줍어하면서도 에블린에게 다가갔다.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도 하듯 정성껏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 이후 에블린은 이사벨라와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노래를 부르며 손녀딸의 재롱에 웃음꽃을 피웠다. 이사벨라의 존재는 에블린에게 큰 기쁨이자 삶의 새로운 의미가 되었다. 한편 다니엘과 올리비아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지하게 서로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진심을 확인하며 다시 한번 사랑을 키워나가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저녁 에블린은 다니엘과 올리비아 그리고 이사벨라와 함께 병실에서 조촐한 저녁 식사를 했다. 네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에블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뉴욕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엄마, 무슨 생각하세요? 다니엘이 조심스럽게 물었. 그냥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서. 너희들이 행복해 보여서 나도 행복하구나. 에블린은 진심을 담아 말했.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올리비아가 에블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 아니야.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너희들에게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하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엄마. 앞으로가 중요하죠. 다니엘이 덧붙였다. 그래. 앞으로 우리 네 가족 행복하게 살자꾸나. 에블린은 환한 미소로 화답했. 그날 밤 에블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후회나 죄책감이 아닌 희망과 행복만이 가득했다. 몇 달 후 에블린은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다. 그녀는 다니엘, 올리비아, 이사벨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네 사람은 센트럴파크 근처의 아늑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에블린은 매일 아침 이사벨라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공원에서 함께 놀아주었다. 저녁에는 다니엘과 올리비아가 퇴근 후 돌아와 네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꽃 피웠다. 주말에는 네 가족이 함께 뉴욕 곳곳을 여행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아갔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이사벨라와 함께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을 관람하고 양키 스타디움에서 야구 경기를 응원하기도 했다. 에블린은 이제 더 이상 외롭거나 불행하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딸이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고 에블린에게 잊을 수 없는 행복을 선사해 주었다.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에블린은 여전히 정정했고 이사벨라는 훌륭한 10대 숙녀로 성장했다. 다니엘과 올리비아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두 사람은 드디어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 날, 에블린은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다.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아들의 행복,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니엘, 올리비아, 진심으로 축하한다. 너희 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커플이야. 에블린은 진심을 담아 축복의 말을 전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다니엘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 엄마 덕분이에요. 저희에게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주셨어요. 올리비아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 아니야.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너희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지. 하지만 이제라도 너희들이 행복해져서 나도 정말 기쁘구나. 에블린은 눈물을 훔치며 두 사람을 꼭 안아주었다. 그날 밤 에블린은 침대에 누워 지난 날들을 회상했다.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해 아들과 며느리에게 큰 상처를 줬던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과거의 일이 되었다. 에블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뉴욕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래, 이제 됐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어. 에블린은 조용히 중얼거렸.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행복함이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에블린은 이른 아침, 익숙한 목소리에 잠에서 깼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늦었어요.
이사벨라의 제잘거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다. 에블린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눈을 떴다. 우리 이사벨라, 일찍 일어났네? 오늘은 무슨 일로 이렇게 서둘러? 에블린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며 이사벨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늘 학교에서 현장 학습 가는 날이잖아요. 할머니도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이사벨라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에블린을 바라보았다. 아, 맞다. 그랬었지. 할머니가 깜빡했네. 금방 준비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렴. 에블린은 서둘러 옷을 입고 세수를 하고 이사벨라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할머니, 오늘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사벨라가 빵을 먹으며 오늘은 자연사 박물관에 갈 거야. 공룡 화석도 보고 동물 박제도 보고 재미있는 게 많을 거야. 우와, 정말요? 공룡이라니. 너무 신나요? 이사벨라는 박수를 치며 그래, 우리 이사벨라가 좋아하니 할머니도 기쁘구나. 에블린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이사벨라의 손을 아침 식사를 마치고 에블린과 이사벨라는 함께 버스를 타고 자연사 박물관으로 향했다. 박물관에 도착하자 이사벨라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구경하기 바빴다. 할머니, 저것 보세요. 엄청 큰 공룡뼈예요. 이사벨라는 거대한 공룡 화석 앞에서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래, 정말 크구나. 저 공룡은 브라키오사우루스라는 초식 공룡이란다. 목이 길어서 높은 곳에 있는 나무잎을 먹을 수 있었지. 에블린은 이사벨라에게 공룡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주었다. 우와, 신기해요.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 공룡을 좋아했거든.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박물관에도 자주 왔었지. 저도 할머니처럼 공룡 박사가 되고 싶어요. 이사벨라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에블린을 바라보았다. 그래, 우리 이사벨라라면 훌륭한 공룡 박사가 될 수 있을 거야.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함께 박물관 곳곳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물 박제, 곤충 표본, 광물 전시 등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할머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박물관을 나서면서 이사벨라가 그래, 다음에 또 오자꾸나. 할머니도 오늘 너무 즐거웠어.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에블린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아들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다니엘과 올리비아는 더 일찍 행복해졌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랬다면 이사벨라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 에블린은 이사벨라를 쳐다보았다. 이사벨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래,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거야.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 있어. 지금 이 순간 이사벨라와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 에블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다니엘과 올리비아가 퇴근 후 돌아왔다. 내 가족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꽃 피웠다. 엄마, 오늘 이사벨라랑 자연사 박물관에 다녀왔어요. 이사벨라가 공룡에 푹 빠졌어요. 에블린이 웃으며 그래? 이사벨라, 공룡이 그렇게 좋았어? 다니엘이 이사벨라에게 네, 아빠, 공룡은 정말 멋있어요. 나중에 커서 공룡 박사가 될 거예요. 이사벨라는 씩씩하게 그래, 우리 딸, 꿈을 크게 가져야지. 아빠가 응원할게. 다니엘은 이사벨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격려의 말을 이사벨라, 꿈을 이루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단다. 올리비아가 네, 엄마,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사벨라는 씩씩하게 그래, 우리 이사벨라 참 기특하구나. 에블린은 흐뭇한 미소로 이사벨라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네 가족은 거실에 모여 함께 TV를 보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에블린은 소파에 편안히 기대어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다니엘과 올리비아는 서로에게 기대어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이사벨라는 그들 품에 안겨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래, 이거야. 내가 그토록 바라던 진정한 가족의 모습. 에블린은 눈시울이 엄마,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다니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니야, 괜찮아. 그냥 너희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감격스러워서 그런단다. 에블린은 눈물을 훔치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엄마, 다니엘은 에블린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요. 모든 게 엄마 덕분이에요. 올리비아가 말했다. 그래, 엄마. 우리에게 이렇게 멋진 가족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사벨라도 에블린에게 안기며
아니야, 얘들아. 오히려 내가 고맙지. 너희들이 내게 진정한 행복을 알려줬어. 사랑한다, 얘들아. 에블린은 가족들을 꼭 안아주었. 그날 밤, 에블린은 잠자리에 들기 전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 이제 여한이 없어. 에블린은 조용히 중얼거렸. 그리고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 다음날 아침, 에블린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다니엘과 올리비아는 이미 출근했고, 이사벨라는 학교에 가고 없었다. 에블린은 천천히 일어나 씻고 옷을 입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했다. 왜 이러지? 몸이 왜 이렇게 무겁지? 에블린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 그때 전화벨이 울렸. 여보세요? 에블린은 힘겹게 전화를 받았. 엄마, 저예요, 다니엘.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니엘, 무슨 일이니? 엄마, 지금 어디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나야 괜찮지. 그런데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엄마, 그게 이사벨라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사벨라가 왜? 이사벨라한테 무슨 일 있어? 에블린은 불안한 마음에 목소리가 떨렸다. 이사벨라가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대요. 지금 병원으로 옮기고 있대요. 뭐라고? 이사벨라가 쓰러져? 에블린은 충격에 휩싸였다.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제가 지금 엄마 댁으로 갈게요. 같이 병원으로 가요. 그래, 알았다. 어서 오렴. 에블린은 힘없이 전화를 끊었. 이사벨라가 왜? 에블린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잠시 후 다니엘이 도착했고 두 사람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응급실로 달려갔. 이사벨라 베이커 환자 어딨어요? 다니엘이 다급하게 간호사에게 물었. 저 안쪽 침대에 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 중이십니다. 간호사는 손가락으로 응급실 안쪽을 가리켰다. 두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이사벨라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 이사벨라는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 이사벨라.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진정하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곧 오실 거예요. 다니엘은 에블린을 달래며 이사벨라의 손을 꼭 잡았. 잠시 후 의사가 다가와 두 사람에게 이사벨라의 상태를 설명했. 이사벨라 양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위험한 상황입니다. 뭐라고요? 심근경색이라고요. 그 어린애가. 에블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일단 약물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 선생님, 제발 우리 이사벨라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든 제발. 에블린은 의사에게 애원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났. 에블린과 다니엘은 절망에 빠졌. 어떻게 이런 일이. 에블린은 눈물을 흘리며 이사벨라의 얼굴을 쓰다듬었.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사벨라는 강한 아이니까 잘 이겨낼 거예요. 다니엘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에블린을 위로했. 그날 이후 에블린과 다니엘은 매일같이 병원에 가서 이사벨라의 곁을 지켰다. 올리비아도 틈틈이 병원에 들러 이사벨라를 돌봐주었다. 하지만 이사벨라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 엄마, 저 왔어요. 어느 날 저녁, 다니엘이 에블린의 집을 찾았. 그래, 왔니? 이사벨라는 좀 어떠니? 에블린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 별로 차도가 없어요. 이러다 정말 잘못되기라도 하면. 다니엘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 아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사벨라는 꼭 일어날 거야. 반드시 그럴 거야. 에블린은 다니엘의 손을 꼭 잡으며 애써 위로의 말을 건넸다. 엄마, 저 무서워요. 이사벨라가 잘못되면 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은 어린아이처럼 에블린의 품에 안겨 흐느껴 울었다. 다니엘, 울지 마라. 네가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이사벨라가 더 힘들어할 거야. 우리 강해져야 해. 이사벨라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강해져야 해. 에블린은 다니엘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삼켰다. 그날 밤 에블린은 잠을 이루지 못했. 이사벨라, 내 손녀. 어떻게 이런 시련이. 에블린은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 다음 날, 에블린은 결심한 듯 병원으로 향했다. 다니엘, 나왔어.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 엄마, 오셨어요? 이사벨라는. 다니엘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래, 알고 있어.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이사벨라는 꼭 일어날 거야.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이사벨라의 손을 꼭 잡았다. 이사벨라, 할머니야. 할머니 목소리 들리니? 에블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사벨라에게 말을 걸었. 이사벨라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아무런 반응이 없었. 이사벨라,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잘못했어. 에블린은 눈물을 흘리며 이사벨라에게 속삭였. 할머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네가 이렇게 아픈 것도 모르고. 할머니가 너무 어리석었어.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그때 이사벨라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 엄마, 보셨어요? 이사벨라가 움직였어요. 다니엘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 뭐라고? 정말이니? 에블린은 눈을 크게 뜨고 이사벨라의 손을 바라보았다. 이사벨라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아주 조금 움직였다. 이사벨라, 할머니 목소리 들리니? 들리면 손가락을 움직여보렴. 에블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이사벨라에게 말을 걸었다. 이사벨라의 손가락이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움직였다. 이사벨라, 정신이 드니? 할머니 보여? 에블린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이사벨라의 이름을 불렀. 이사벨라가 아주 천천히 눈을 떴. 할머니. 이사벨라가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래, 이사벨라, 할머니 여기 있어. 우리 이사벨라 정신이 드는구나.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손을 꼭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 할머니, 저 어디예요? 이사벨라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 여긴 병원이야. 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오게 됐단다. 아, 그랬구나. 저 괜찮아요? 그럼 괜찮고 말고 우리 이사벨라 이제 다 나았어. 걱정하지 마.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 엄마, 의사 선생님 불러올게요. 다니엘이 밖으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와 이사벨라의 상태를 확인했다. 정말 기적입니다. 이사벨라 양이 의식을 되찾았어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에블린과 다니엘은 의사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앞으로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사벨라 양은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의사는 두 사람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병실을 나섰. 엄마, 보셨죠? 이사벨라는 역시 강한 아이예요. 이겨낼 줄 알았어요. 다니엘은 눈물을 글썽이며 에블린에게 말했. 그래, 우리 이사벨라. 정말 대견하구나. 할머니가 미안해.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을 전했.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저 이제 괜찮아요. 이사벨라가 힘없는 목소리로 에블린을 위로했다. 그래, 우리 이사벨라, 이제 안 울게. 우리 이사벨라 빨리 나아서 할머니랑 놀러 가야지. 에블린은 눈물을 닦고 환한 미소를 지었. 그날 이후 이사벨라는 기적적으로 빠르게 회복되었다. 며칠 후 이사벨라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 할머니, 저랑 숨바꼭질해요. 어느 날 이사벨라가 에블린에게 놀아달라고 졸랐다. 그래, 우리 이사벨라 숨바꼭질하고 싶어. 어디 한번 할머니가 찾아볼까? 에블린은 이사벨라와 함께 병실 안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사벨라는 침대 밑에 숨어 키득키득 웃었다. 우리 이사벨라 어디 숨었을까? 할머니가 금방 찾아낼 텐데. 에블린은 이사벨라를 찾는 척하며 병실 안을 돌아다녔다. 찾았다. 에블린은 침대 밑에 숨어있는 이사벨라를 발견하고 이사벨라를 번쩍 안아 올렸다. 아, 할머니한테 들켰다. 이사벨라는 까르르 웃으며 에블린의 품에 안겼다. 우리 이사벨라 이제 다 나았네. 할머니랑 신나게 놀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어. 에블린은 이사벨라를 꼭 안아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네, 할머니. 저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이사벨라도 에블린을 꼭 안으며 씩씩하게 대답했다. 그래, 우리 이사벨라. 정말 장하다. 할머니가 우리 이사벨라 많이 사랑해.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꼭 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얼마 후 이사벨라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퇴원했.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저 이제 집에 가요. 퇴원하는 날
이사벨라가 에블린에게 인사를 했다. 그래, 이사벨라. 집에 가서도 밥 잘 먹고 씩씩하게 지내야 해. 할머니가 자주 놀러 갈게. 에블린은 이사벨라를 꼭 안아주며 작별 인사를 했다. 네, 할머니.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이사벨라는 에블린에게 뽀뽀를 하고 병원을 나섰다. 엄마, 이사벨라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다니엘이 에블린에게 말했다. 그래, 모든 게 다 내 덕분이야. 네가 이사벨라를 살렸어. 에블린은 다니엘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의 말을 전했. 아니에요, 엄마. 이사벨라를 살린 건 엄마의 사랑이에요. 엄마의 간절한 마음이 이사벨라를 다시 살게 한 거예요. 아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이사벨라는 이겨내지 못했을 거야. 네가 이사벨라에게 삶의 희망을 줬어. 엄마? 다니엘, 고맙다.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아빠가 되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엄마?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 그날 이후 에블린과 다니엘, 올리비아, 그리고 이사벨라는 더욱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에블린은 자신의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남은 인생을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매일같이 이사벨라를 돌봐주고 다니엘과 올리비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엄마, 저희가 늦게까지 야근해야 할 것 같아요. 이사벨라 저녁 좀 챙겨주시겠어요? 어느 날 다니엘이 에블린에게 부탁을 했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이사벨라는 할머니가 잘 돌볼 테니. 감사합니다, 엄마. 그럼 이사벨라, 부탁드릴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오너라. 에블린은 흔쾌히 이사벨라를 돌봐주겠다고 약속했다. 할머니, 오늘 저녁은 뭐예요? 이사벨라가 에블린에게 물었다. 글쎄, 우리 이사벨라 뭐 먹고 싶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저는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스파게티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 그럼 오늘은 할머니 특제 스파게티를 만들어줄까? 네, 좋아요. 에블린과 이사벨라는 함께 맛있는 스파게티를 만들어 저녁 식사를 했다. 할머니, 스파게티 정말 맛있어요. 최고예요. 이사벨라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에블린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 우리 이사벨라가 맛있게 먹어주니 할머니도 기쁘구나. 에블린은 흐뭇한 미소로 이사벨라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사벨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뭔데? 우리 이사벨라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렴. 할머니는 왜? 예전에는 아빠랑 엄마랑 같이 안 살았어요? 이사벨라의 질문에 에블린은 잠시 멈칫했다. 그게 할머니가 옛날에 큰 실수를 했었거든. 그래서 아빠랑 엄마가 헤어지게 됐었어. 무슨 실수요? 아빠랑 엄마가 서로 사랑하는 걸 할머니가 반대했었어. 할머니가 너무 어리석었지. 왜 반대했어요? 그때는 할머니가 생각이 짧았어. 엄마가 아빠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었거든. 지금은요? 지금은 아니지.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여자야. 아빠한테도 이사벨라한테도 그리고 할머니한테도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지. 다행이다. 엄마가 아빠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이사벨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웃어 보였다. 그래, 이사벨라.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한단다. 엄마, 아빠, 그리고 이사벨라. 우리 가족이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어.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도요, 할머니.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요. 이사벨라는 에블린의 품에 안기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우리 이사벨라. 약속하마. 할머니가 우리 가족 꼭 행복하게 해줄게. 에블린은 이사벨라를 꼭 안아주며 굳게 다짐했다. 그날 밤 에블린은 잠자리에 들기 전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은 이사벨라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사벨라는 내가 과거에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반대했던 이유를 궁금해했다. 나는 솔직하게 내 잘못을 인정하고 이사벨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사벨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내 이야기를 잘 이해해주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사벨라의 맑고 순수한 마음이 나를 또 한 번 감동시켰다. 이사벨라, 내 손녀. 이 아이는 나에게 삶의 새로운 의미를 알려주었다. 이 아이를 통해
나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야겠다. 이사벨라 할머니가 약속하마. 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주겠다고. 너의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할머니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에블린은 일기장에 자신의 다짐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 그녀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다. 다음 날 아침, 에블린은 이사벨라와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할머니, 저기 그네 있어요. 그네 타러 가요. 이사벨라가 공원 한쪽에 있는 그네를 가리키며 신나게 말했다. 그래, 이사벨라. 그네 타러 가자.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손을 잡고 그네 쪽으로 향했다. 할머니, 저 높이 올려주세요. 이사벨라는 그네에 앉아 에블린에게 부탁했. 그래, 알았다. 꽉 잡아라, 이사벨라. 할머니가 높이 올려줄게. 에블린은 이사벨라가 앉은 그네를 힘껏 밀어주었다. 우와, 신난다. 할머니, 더 높이요, 더. 이사벨라는 하늘 높이 솟구치는 그네를 타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그래, 이사벨라. 더 높이, 더 높이.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웃음소리에 맞춰 그네를 더 세게 밀어주었다. 한참 동안 그네를 타던 이사벨라는 갑자기 에블린에게 물었다. 할머니, 근데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이사벨라의 질문에 에블린은 잠시 멈칫했다. 할아버지는 에블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 할아버지는 아주 먼 곳에 계셔. 이사벨라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단다. 돌아가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지금 하늘나라에 계셔. 아주 먼 곳이라서 이사벨라를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항상 이사벨라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하늘나라요? 거기? 좋은 곳이에요? 그럼 아주 좋은 곳이지. 천사들이랑 같이 행복하게 지내는 곳이야. 그럼 할아버지도 행복하시겠네요? 그럼 행복하고 말고 이사벨라가 이렇게 착하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 걸 보시면 할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정말요? 그럼 다행이다. 이사벨라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사벨라. 할아버지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단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늘 지켜보고 계실 거야.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네, 할머니. 저도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도 할아버지가 많이 그립구나. 에블린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추억에 잠겼다. 할머니, 이제 그네 그만 타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이사벨라가 에블린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다. 그래, 이사벨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손을 잡고 아이스크림 가게로 향했다. 할머니는 무슨 맛 드실 거예요? 아이스크림 가게에 도착하자 이사벨라가 에블린에게 물었다. 글쎄, 할머니는 초콜릿 맛으로 할까? 저는 딸기 맛 먹을래요. 그래, 그럼 초콜릿 맛 하나, 딸기 맛 하나 주세요. 에블린은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에게 아이스크림을 주문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들고 공원 벤치에 앉았다. 할머니, 아이스크림 정말 맛있어요. 이사벨라는 아이스크림을 한 입 베어 물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맛있게 먹으렴, 이사벨라. 에블린은 이사벨라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어렸을 때 무슨 아이스크림 제일 좋아했어요? 이사벨라가 갑자기 에블린에게 물었다. 할머니는 어렸을 때, 바닐라 맛을 제일 좋아했었지. 바닐라 맛이요? 왜요? 그냥 바닐라 맛이 제일 깔끔하고 맛있었거든. 할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입맛이 좀 어른스러웠나 봐. 에블린은 웃으며 옛날 생각을 떠올렸. 저는 어른이 되어도 딸기 맛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사벨라는 딸기맛 아이스크림을 크게 한 입 베어 물며 말했다. 그래, 이사벨라. 좋아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사벨라가 딸기 맛을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야. 할머니, 근데 어른이 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이사벨라가 또다시 질문을 던졌다. 어른이 된다는 거? 글쎄, 어른이 된다는 건 아마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닐까?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진다고요?
어른이 되면 이사벨라도 이제 엄마, 아빠, 할머니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올 거야.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지. 어려워요. 이사벨라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 그래, 어려울 수 있지. 하지만 이사벨라는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할머니가 이사벨라를 믿으니까. 정말요? 할머니가 저를 믿어주세요? 그럼 믿고 말고. 우리 이사벨라는 뭐든지 잘 해낼 수 있는 훌륭한 아이니까. 해! 감사합니다, 할머니. 이사벨라는 기분 좋은 듯 웃어 보였. 자, 아이스크림 다 먹었으면 이제 집에 갈까? 엄마, 아빠 기다리시겠다. 네, 할머니. 에블린과 이사벨라는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에블린은 이사벨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높은 건물도 자동차도 많지 않았단다. 그땐 다들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녔지. 그리고 TV도 지금처럼 크고 화려하지 않았어. 아주 작고 흑백 TV였지. 정말요? 그럼 재미없었겠네요? 아니야.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단다. 친구들이랑 골목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강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밤에는 하늘에 별을 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우와, 재밌었겠다. 저도 할머니처럼 옛날에 살아보고 싶어요. 그래, 이사벨라. 기회가 된다면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많이 들려줄게. 네, 할머니, 약속이에요. 두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어느새 집 앞에 도착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고맙습니다. 이사벨라가 에블린에게 인사를 했. 그래, 이사벨라. 할머니도 오늘 너무 행복했어. 조심히 들어가렴.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별 인사를 했다. 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이사벨라는 에블린에게 손을 흔들며 집 안으로 들어갔. 에블린은 이사벨라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이사벨라, 내 손녀. 이 아이가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앞으로도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할머니가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지. 에블린은 굳게 다짐하며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에블린은 오랜만에 피아노 앞에 앉았다. 이사벨라에게 멋진 연주를 들려주고 싶어. 에블린은 조심스럽게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선율이 방 안 가득 울려 퍼졌다. 에블린의 연주는 마치 한편이 아름다운 시와 같았다. 그녀의 70년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런 연주였다. 기쁨, 슬픔, 사랑, 후회, 희망, 그 모든 감정들이 선율 속에 녹아들어 듣는 이의 마음을 울렸다. 에블린은 한참 동안 피아노를 연주했다. 그녀의 눈가에 어느새 눈물이 맺혔다. 다니엘, 올리비아, 이사벨라, 내 가족,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에블린은 피아노를 연주하며 가족들을 떠올렸다. 이들이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이들이 내게 진정한 행복을 알려줬어. 에블린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음을 연주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다음날 아침,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제잘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아침 먹을 시간이에요. 이사벨라가 에블린의 침대맡에 다가와 말했다. 그래, 이사벨라. 일어났니? 할머니 금방 씻고 나갈게. 에블린은 기분 좋게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식탁에 앉으니 다니엘과 올리비아가 이미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다니엘이 에블린에게 인사를 건넸다. 좋은 아침, 엄마. 어제 푹 주무셨어요? 올리비아도 에블린에게 다정하게 물었다. 그래, 잘 잤단다. 너희들도 잘 잤니? 네, 엄마 덕분에 푹 잤어요. 다니엘이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 오늘 아침 메뉴는 뭐예요? 이사벨라가 궁금한 듯 물었다.
오늘은 할머니가 특별히 이사벨라를 위해 프렌치 토스트를 준비했단다. 우와, 정말요? 저 프렌치 토스트 진짜 좋아하는데 이사벨라는 신이 나서 박수를 쳤. 그래, 많이 먹으렴 이사벨라. 에블린은 흐뭇한 미소로 이사벨라를 바라보았다. 내 가족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아침 식사를 했다. 엄마,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다니엘이 에블린에게 물었다. 글쎄, 오늘은 이사벨라랑 서점에 가볼까 생각 중이란다. 서점이요? 왜요? 이사벨라가 책 읽는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새로운 책을 몇 권 사주려고. 아, 그렇군요. 잘 됐네요. 이사벨라 책 많이 읽는 건 좋은 습관이니까요. 그럼 이사벨라, 엄마, 아빠 출근하고 나면 할머니랑 서점 갈까? 네, 할머니. 좋아요. 이사벨라는 씩씩하게 대답했다. 그래, 그럼 이따가 할머니랑 재밌게 서점 구경하고 오자꾸나.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잠시 후 다니엘과 올리비아는 출근을 했고 에블린과 이사벨라는 서점에 갈 준비를 했다. 할머니, 저 다 준비됐어요. 이사벨라가 가방을 메고 에블린에게 말했다. 그래, 이사벨라. 그럼 출발할까?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시내에 있는 큰 서점으로 향했다. 서점에 도착하자 이사벨라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우와, 할머니. 여기 책이 정말 많아요. 이사벨라는 신기한 듯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래, 이사벨라. 여기가 뉴욕에서 가장 큰 서점 중 하나란다. 읽고 싶은 책 마음껏 골라보렴. 정말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사벨라는 에블린에게 뽀뽀를 하고 책장 사이를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에블린은 이사벨라가 책 고르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우리 이사벨라, 책 읽는 걸 참 좋아하는구나. 기특해라. 에블린은 속으로 이사벨라를 칭찬했다. 한참 동안 책을 고르던 이사벨라는 에블린에게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저 이 책 읽고 싶어요. 이사벨라가 고른 책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였다. 그래, 이사벨라. 그 책 재미있지. 할머니도 어렸을 때 그 책 정말 좋아했었어. 정말요? 그럼 이 책 사주세요, 할머니. 그래, 알았다. 이 책 사줄게. 에블린은 이사벨라가 고른 책과 몇 권의 책을 더 골라 계산대로 향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집에 가서 빨리 읽어보고 싶어요. 계산을 마치고 서점을 나서면서 이사벨라가 말했. 그래, 이사벨라. 집에 가서 재밌게 읽으렴.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사벨라는 에블린에게 책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쏟아냈다. 할머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토끼는 왜 그렇게 바쁜 거예요? 글쎄, 아마도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풍자한 게 아닐까. 풍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나 사람들의 행동을 비춰서 비판하는 거지. 예를 들면 토끼는 항상 시계를 보면서 시간에 쫓기잖아. 그건 마치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닮았지. 아, 그렇구나. 그럼 앨리스는 왜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앨리스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야.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거지. 앨리스를 통해 작가는 우리에게 틀에 박힌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우와, 할머니는 정말 똑똑하세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할머니가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가 봐. 이사벨라도 책을 많이 읽으면 할머니처럼 똑똑해질 수 있어. 저도 할머니처럼 똑똑해지고 싶어요. 앞으로 책 더 많이 읽을래요. 그래, 이사벨라. 그 마음 변치 않길 바라.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머리를 기특하다는 듯 쓰다듬었. 두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어느새 집 앞에 도착했. 할머니,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고맙습니다. 이사벨라가 에블린에게 인사를 했. 그래, 이사벨라. 할머니도 오늘 너무 행복했어. 조심히 들어가렴.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이마에 뽀뽀를 하고 작별 인사를 했. 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이사벨라는 에블린에게
손을 흔들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에블린은 이사벨라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이사벨라, 내 손녀. 이 아이가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앞으로도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할머니가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지. 에블린은 굳게 다짐하며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에블린은 잠자리에 들기 전 이사벨라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할머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읽어주세요. 이사벨라가 침대에 누워 에블린에게 부탁했다. 그래, 이사벨라. 할머니가 재밌게 읽어줄게. 에블린은 침대맡에 앉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펼쳤다. 옛날 옛적에 앨리스라는 소녀가 살았어요. 에블린은 실감나는 목소리로 책을 읽어내려 갔다. 이사벨라는 에블린의 이야기에 푹 빠져 눈을 반짝이며 경청했다. 할머니, 앨리스는 왜 그렇게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거예요? 글쎄, 아마도 앨리스가 아직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앨리스는 몸의 크기가 변하는 것처럼 생각도 감정도 계속 변하고 성장하는 아이거든. 아, 그렇구나. 그럼 앨리스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사벨라가 책을 끝까지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할머니가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줄 테니 나머지는 내일 읽어줄게. 네, 할머니.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사벨라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 그래, 이사벨라. 그럼 오늘은 굿나잇, 좋은 꿈 꾸렴.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이마에 뽀뽀를 하고 불을 껐다. 안녕히 주무세요, 할머니. 이사벨라는 잠든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에블린은 이사벨라가 잠든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을 나섰. 이사벨라, 내 사랑스러운 손녀. 이 아이가 앞으로도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길. 에블린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 다음날 아침, 에블린은 이사벨라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할머니, 저기 비둘기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 빵 나눠줄까요? 공원을 걷던 중 이사벨라가 비둘기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래, 이사벨라. 마침 할머니가 빵 조각을 챙겨왔단다. 에블린은 가방에서 빵 조각을 꺼내 이사벨라에게 건네주었다. 우와, 할머니, 센스쟁이. 이사벨라는 신이 나서 빵 조각을 비둘기들에게 던져주었다. 비둘기들은 빵 조각을 쪼아 먹으며 구구구 소리를 냈다. 할머니, 비둘기들이 빵을 맛있게 먹고 있어요. 이사벨라는 비둘기들을 보며 즐거워했다. 그래, 이사벨라. 비둘기들도 배가 고팠나 보구나. 에블린은 흐뭇한 미소로 이사벨라를 바라보았다. 그때 한 남자아이가 이사벨라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안녕, 너 이름이 뭐야? 남자아이는 수줍은 듯 이사벨라에게 물었다. 내 이름은 이사벨라야. 너는? 이사벨라도 남자아이에게 이름을 물었다. 내 이름은 톰이야. 나는 저기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 토미는 손가락으로 놀이터를 가리켰다. 그래, 나도 놀이터에서 놀고 싶었는데 같이 놀래? 이사벨라가 토미에게 제안했다. 좋아. 그럼 같이 가자. 토미는 흔쾌히 이사벨라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할머니, 저 토미랑 같이 놀이터에서 놀다 올게요. 이사벨라는 에블린에게 허락을 구했다. 그래, 이사벨라. 조심히 잘 놀다 오렴. 할머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네, 할머니. 금방 갔다 올게요. 이사벨라는 토미와 함께 놀이터로 뛰어갔. 에블린은 이사벨라와 토미가 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우리 이사벨라 친구도 잘 사귀고 참 기특하구나. 에블린은 속으로 이사벨라를 칭찬했다. 한참 동안 놀이터에서 놀던 이사벨라와 토미는 에블린에게 돌아왔다. 할머니, 우리 이제 집에 가요. 이사벨라가 에블린에게 말했다. 그래, 이사벨라. 이제 집에 갈 시간이다. 토미, 안녕. 다음에 또 만나자. 에블린은 토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 이사벨라, 내일 또 만나. 토미도 에블린과 이사벨라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톰이랑 같이 노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사벨라가 에블린에게 그래, 이사벨라. 할머니도 오늘 너무 행복했어. 우리 이사벨라가 친구랑 사이좋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할머니는 정말 기쁘단다. 헤헤, 감사합니다, 할머니. 이사벨라는 쑥스러운 듯 웃어 보였다. 이사벨라, 앞으로도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야 해. 친구는 소중한 존재니까. 네, 할머니. 저 친구들이랑 싸우지 않고 잘 지낼게요. 그래. 우리 이사벨라 약속한 거다? 네, 약속.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 그날 저녁, 에블린은 다니엘, 올리비아, 이사벨라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엄마, 오늘 이사벨라랑 뭐 하셨어요? 다니엘이 에블린에게 물었다. 오늘은 이사벨라랑 공원에 가서 산책도 하고 비둘기들에게 빵도 나눠주고 놀이터에서 친구랑 같이 놀기도 했단다. 그랬군요. 이사벨라 친구랑 재밌게 놀았어? 네. 아빠, 톰이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착하고 재밌었어요. 이사벨라는 신이 나서 오늘 있었던 일을 그래, 잘 됐네. 앞으로도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렴. 네, 아빠, 엄마. 이사벨라가 친구를 잘 사귀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올리비아가 에블린에게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단다. 이사벨라가 밝고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뻐. 모두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이사벨라를 사랑으로 잘 돌봐주신 덕분에 이사벨라가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올리비아. 이사벨라가 원래 착하고 예쁜 아이잖니. 나는 그저 이사벨라 곁에서 조금 도와준 것뿐이야. 그래도 엄마가 안 계셨으면 이사벨라는 이렇게 행복하게 자라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아니다, 다니엘. 오히려 내가 고맙지. 너희들이 내 곁에 있어줘서. 너희들이 내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려줬어. 엄마, 내 가족은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따뜻한 저녁 시간을 보냈다. 그날 밤, 에블린은 잠자리에 들기 전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보냈구나. 이사벨라도 친구랑 재밌게 잘 놀았고, 다니엘과 올리비아도 별일 없이 잘 지냈고, 모든 게 다 평화롭고 감사하다. 에블린은 조용히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렇게 큰 행복을 주셔서 앞으로도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에블린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잠자리에 다음날 아침 에블린은 평소처럼 이사벨라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할머니, 저 학교 다녀올게요. 이사벨라는 에블린에게 뽀뽀를 하고 학교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래, 이사벨라. 조심히 잘 다녀오렴. 이따 데리러 올게. 에블린은 이사벨라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우리 이사벨라, 오늘도 재밌게 잘 지내다 오렴. 에블린은 속으로 이사벨라를 이사벨라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에블린은 집으로 돌아와 집안일을 했다. 청소, 빨래, 설거지 등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정리하고 나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다. 에블린은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갔다. 오늘은 무슨 책을 읽을까? 에블린은 서가를 천천히 둘러보며 읽을 만한 책을 찾았다. 그때 에블린의 눈에 익숙한 제목의 책이 들어왔다. 노인과 바다. 에블린은 그 책을 꺼내 책장을 펼쳤다. 이 책 정말 오랜만에 보네. 에블린은 젊은 시절 감명 깊게 읽었던 노인과 바다를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했다. 에블린은 도서관 한쪽 조용한 자리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다. 산티아고 노인은 80살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에블린은 책 속 이야기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노인은 비록 늙고 약해졌지만 여전히 바다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마치 내 모습과 닮았어. 에블린은 산티아고 노인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나도 비록 늙고 병들었지만 여전히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있어. 이사벨라와 다니엘, 올리비아,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에블린은 책을 읽으며 삶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에블린은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랐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사벨라 데리러 갈 시간이구나. 에블린은 서둘러 책을 덮고 도서관을 나섰다. 학교 앞에서 이사벨라를 기다리고 있던 에블린은 저 멀리서 이사벨라가 친구들과 함께 뛰어오는 모습을 발견했다. 할머니, 이사벨라는 에블린을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 이사벨라, 학교는 잘 다녀왔니? 오늘은 뭐 하고 놀았어? 네, 할머니. 오늘은 친구들이랑 운동장에서 축구도 하고 그림도 그렸어요. 그랬구나. 재밌었겠네. 네, 정말 재밌었어요. 할머니, 저 배고파요. 우리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이사벨라는 에블린의 손을 잡아 끌며 재촉했다. 그래, 이사벨라. 집에 가서 맛있는 간식 먹자. 할머니가 이사벨라가 좋아하는 핫도그 만들어줄게. 우와, 핫도그 신난다. 이사벨라는 핫도그라는 말에 신이 나서 발걸음을 재촉했다. 두 사람은 집으로 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 핫도그 재료를 샀다. 할머니, 핫도그에 케첩 많이 뿌려주세요. 그래, 이사벨라. 케첩 듬뿍 뿌려줄게. 집에 도착하자 에블린은 서둘러 핫도그를 만들기 시작했다. 먼저 소시지를 끓는 물에 데치고 빵 사이에 끼운 다음 케첩과 머스터드 소스를 듬뿍 뿌렸다. 자, 이사벨라, 핫도그 다 됐다. 맛있게 먹으렴. 에블린은 핫도그를 이사벨라에게 건네주었. 우와, 할머니, 핫도그 정말 맛있어 보여요. 잘 먹겠습니다. 이사벨라는 핫도그를 한 입 크게 베어 물고 오물오물 씹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핫도그 중에 제일 맛있어요. 이사벨라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에블린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 맛있게 먹어주니 할머니도 기쁘구나. 많이 먹으렴, 이사벨라. 에블린은 흐뭇한 미소로 이사벨라를 바라보았다. 핫도그를 다 먹은 후 이사벨라는 에블린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졸랐다. 할머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마저 읽어주세요. 그래, 이사벨라. 어제 어디까지 읽었지? 앨리스가 모자 장수랑 3월 토끼랑 같이 티파티를 하는 장면까지 읽었어요. 아, 그랬지. 그럼 그 다음부터 읽어줄게. 에블린은 책을 펼쳐 앨리스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어주었다. 이사벨라는 에블린의 이야기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할머니, 앨리스는 왜 그렇게 이상한 나라를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책을 읽던 중 이사벨라가 궁금한 듯 물었다. 글쎄, 아마도 앨리스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싶었던 게 아닐까.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에서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고민하게 된단다. 정체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지. 이사벨라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저는, 엄마, 아빠, 할머니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사벨라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 그래, 이사벨라. 너는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할머니가 항상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할머니. 자, 그럼 책 마저 읽어볼까? 에블린은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렇게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에서 여러 가지 모험을 계속하게 된답니다. 에블린의 이야기가 방 한가득 울려 퍼졌다. 이사벨라는 에블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점점 잠에 빠져들었다. 에블린은 이사벨라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책을 덮었다. 우리 이사벨라, 오늘도 즐거웠나 보구나. 이렇게 곤히 잠든 걸 보니.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이마에 뽀뽀를 하고 방을 나섰다. 다음날 아침 에블린은 평소처럼 이사벨라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할머니, 저 학교 다녀올게요. 이사벨라는 에블린에게 뽀뽀를 하고 학교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래, 이사벨라. 조심히 잘 다녀오렴. 이따 데리러 올게. 에블린은 이사벨라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이사벨라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에블린은 집으로 돌아와 집안일을 했다. 청소, 빨래, 설거지 등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정리하고 나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다. 에블린은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공원에 가서 산책을 했다. 날씨가 참 좋구나. 이사벨라랑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에블린은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만끽하며 생각했. 그때 에블린의 귓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에블린이 고개를 돌려보니 이사벨라의 친구 토미가 서 있었다. 토미, 안녕. 너 웬일로 여기 있니? 그냥 산책 나왔어요. 할머니는요? 나도 그냥 바람 쐬러 나왔단다. 이사벨라 없이 혼자 나오니까 좀 심심하네. 저도 이사벨라 보고 싶어요. 이사벨라는 언제 와요? 이사벨라는 학교에 갔지. 이따 오후에 데리러 갈 거야. 그렇구나. 저도 이사벨라랑 같이 놀고 싶은데. 그래, 그럼 이따가 이사벨라 데리러 갈 때 같이 갈래? 이사벨라도 너 보면 좋아할 거야. 정말요? 네, 좋아요. 저 할머니랑 같이 갈래요. 토미는 신이 나서 펄쩍 뛰었다. 그래, 그럼 이따가 할머니랑 같이 가자. 에블린은 토미와 함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토미는 꿈이 뭐니? 저는 커서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불을 끄고 사람들을 구하는 멋진 소방관이요. 와, 멋지구나. 소방관은 정말 훌륭한 직업이지. 토미는 꼭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할머니는 어렸을 때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단다. 피아노 치는 걸 좋아했거든. 피아니스트요? 그럼 지금도 피아노 치실 수 있어요? 그럼 칠 수 있고 말고. 할머니, 솜씨가 아직 녹슬지 않았단다. 우와, 정말요? 저 할머니가 피아노 치는 거 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이따가 우리 집에 가서 할머니가 피아노 연주 들려줄까? 네, 좋아요. 할머니 빨리 가요. 토미는 에블린의 손을 잡아 끌며 재촉했. 그래, 알았다. 그럼 이사벨라 데리러 가기 전에 잠깐 우리 집에 들렀다 가자. 에블린은 토미와 함께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에블린은 토미를 거실로 안내했다. 토미, 여기가 우리 집이란다. 편하게 앉아 있으렴. 네, 할머니. 근데 피아노는 어디 있어요? 토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피아노를 찾았. 피아노는 저기 방 안에 있단다. 이리 와보렴. 에블린은 토미를 피아노가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갔다. 우와, 피아노가 정말 크고 멋있어요. 토미는 피아노를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 그래, 이 피아노는 할머니가 아주 오랫동안 사용해온 소중한 피아노란다. 에블린은 피아노 덮개를 열고 건반을 어루만졌다. 할머니, 이제 연주해주세요. 저 듣고 싶어요. 토미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에블린을 바라보았다. 그래, 알았다. 토미는 무슨 곡을 듣고 싶니? 저는 반짝반짝 작은 별이요. 그래? 그럼 반짝반짝 작은 별 들려줄게. 에블린은 피아노 의자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다. 맑고 경쾌한 반짝반짝 작은 별 선율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토미는 눈을 감고 에블린의 연주에 푹 빠져들었. 연주가 끝나자 토미는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우와, 할머니, 연주 정말 멋있었어요. 저 또 듣고 싶어요. 그래, 토미. 그럼 이번에는 무슨 곡을 들려줄까? 이번에는 젓가락 행진곡이요. 그래, 알았다. 젓가락 행진곡 들려줄게. 에블린은 다시 한번 피아노 연주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좀 더 빠르고 경쾌한 젓가락 행진곡이었다. 토미는 어깨를 들썩이며 리듬을 탔다. 연주가 끝나자 토미는 또다시 박수를 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할머니 연주 정말 최고예요. 저 할머니처럼 피아노 잘 치고 싶어요. 그래, 토미. 너도 열심히 연습하면 할머니처럼 피아노 잘 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저 열심히 연습할래요. 그래, 그럼 다음에 또 할머니한테 피아노 연주 들려주렴. 네, 할머니. 약속이에요.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 자, 이제 이사벨라 데리러 갈 시간이구나. 토미, 같이 가자. 네, 할머니. 에블린과 토미는 함께 이사벨라를 데리러 학교로 향했다. 학교 앞에서 이사벨라를 기다리고 있던 에블린과 토미는 저 멀리서 이사벨라가 뛰어오는 모습을 발견했다. 할머니, 토미. 이사벨라는 에블린과 토미를 보자 반갑게 소리쳤다. 이사벨라, 학교는 잘 다녀왔니? 에블린이 이사벨라에게 물었다. 네, 할머니. 근데 토미는 왜 여기 있어요? 토미가 너 보고 싶다고 해서 할머니랑 같이 왔단다. 정말? 토미, 나 보고 싶었어. 이사벨라. 너랑 같이 놀고 싶어서 할머니한테 부탁했어. 잘했어, 토미. 그럼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놀자. 그래, 이사벨라. 셋이서 같이 재밌게 놀자. 에블린은 이사벨라와 토미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시끌벅적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사벨라, 너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토미가 이사벨라에게 물었다. 나? 오늘은 그림도 그리고 동화책도 읽고 노래도 불렀어. 너는 뭐 했어? 나는 아까 할머니랑 같이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할머니 피아노 연주도 들었어. 할머니 피아노 진짜 잘 치셔. 정말? 할머니 저도 피아노 연주 듣고 싶어요. 그래, 이사벨라. 집에 가서 할머니가 피아노 연주 들려줄게. 우와, 신난다. 할머니 빨리 가요. 이사벨라는 에블린의 손을 잡아 끌며 재촉했다. 그래, 알았다. 서두르지 않아도 피아노는 도망가지 않는단다. 에블린은 웃으며 이사벨라를 달랬다. 세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어느새 집 앞에 도착했다. 할머니, 저 이제 집에 들어가 볼게요. 내일 또 만나요. 토미가 에블린과 이사벨라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래, 토미. 조심히 가렴. 내일 또 보자. 에블린이 토미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토미, 안녕. 내일 학교에서 봐. 이사벨라도 토미에게 인사를 했다. 이사벨라, 안녕. 토미는 손을 흔들며 집으로 향했다. 할머니, 우리도 이제 들어가요. 저 배고파요. 이사벨라가 에블린에게 말했다. 그래, 이사벨라 들어가자. 할머니가 맛있는 저녁 차려줄게. 에블린은 이사벨라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저녁 식사 시간. 에블린, 다니엘, 올리비아, 그리고 이사벨라는 식탁에 둘러앉아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다. 엄마, 오늘 이사벨라랑 뭐 하셨어요? 다니엘이 에블린에게 물었다. 오늘은 토미랑 같이 놀았단다. 토미가 이사벨라 보고 싶다고 해서 함께 학교에 데리러 갔었지. 토미요. 이사벨라 친구 말이군요. 잘 됐네요. 이사벨라가 친구랑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그래, 이사벨라. 친구는 소중한 존재니까 앞으로도 토미랑 사이좋게 잘 지내렴. 올리비아가 이사벨라에게 말했다. 네, 엄마. 저 토미랑 앞으로도 계속 친하게 지낼 거예요. 그래, 우리 딸 착하다. 다니엘은 이사벨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했다. 엄마, 근데 토미가 할머니 피아노 연주 들려달라고 해서 집에 잠깐 들렀었어요. 할머니 피아노 연주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이사벨라가 에블린에게 말했다. 그래? 토미가 그렇게 말했어. 할머니 피아노 연주 칭찬해줘서 고맙구나. 엄마, 피아노 연주 하신 지 꽤 오래되셨죠? 저도 한번 듣고 싶은데요. 다니엘이 에블린에게 말했다. 글쎄, 그러고 보니 피아노 안 친 지 꽤 오래됐네. 예전 솜씨가 나올지 모르겠다. 에이, 엄마, 솜씨 여전하실 거예요. 저 진짜 듣고 싶어요. 그래, 그럼 이따가 식사 마치고 다 같이 거실에 모여서 피아노 연주 들어볼까?
네, 좋아요. 다니엘과 이사벨라는 동시에 엄마, 저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올리비아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네 가족은 거실에 모여 에블린의 피아노 연주를 감상했다. 에블린은 피아노 의자에 앉아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건반 위에 손을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과거의 기억을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어린 시절, 열정적으로 피아노를 연습하던 젊은 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에블린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건반 위를 춤추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선율이 거실 가득 울려 때로는 경쾌하고,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격정적으로. 에블린의 연주는 마치 한편이 아름다운 서사시와 같았다. 그녀의 70년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런 다니엘, 올리비아, 이사벨라는 숨을 죽이고 에블린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에블린의 연주를 통해 그녀의 삶과 사랑, 그리고 가족에 대한 깊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한참 동안 연주가 마침내 에블린의 손가락이 건반에서 떨어지고 마지막 음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거실에는 잠시 정적이 그리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엄마, 정말 멋진 연주였어요. 감동받았어요. 다니엘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엄마, 연주 정말 훌륭했어요. 마치 한 편이 아름다운 영화를 본 것 같아요. 올리비아도 감탄을 금치 할머니, 연주 진짜 최고예요. 저 완전 반했어요. 이사벨라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고맙다, 얘들아. 너희들이 좋아해주니 할머니도 기쁘구나. 에블린은 벅차오르는 감동을 애써 억누르며 말했다. 엄마, 앞으로도 자주 연주해주세요. 저희 또 듣고 싶어요. 그래, 알았다. 너희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연주해주마. 엄마,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다니엘, 올리비아, 이사벨라는 에블린을 꼭 안아주었다. 에블린도 가족들을 꼭 안아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에블린은 잠자리에 들기 전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은 가족들에게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었다. 내 연주를 듣고 기뻐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니 나도 덩달아 행복해졌다. 가족, 내 삶의 전부이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앞으로 남은 생은 이들을 위해 살아가리라. 사랑하는 내 가족, 다니엘, 올리비아, 이사벨라, 너희들이 있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다. 에블린은 일기를 다 쓰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 평온함과 행복함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날 밤 에블린은 아주 편안한 꿈속에서 에블린은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하고 있었다. 수많은 관객들이 그녀의 연주에 열광했고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았다. 에블린은 꿈속에서 남아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룬 듯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순간 에블린은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엄마, 다니엘의 목소리였다. 에블린은 꿈에서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니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에블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다니엘, 무슨 일이니? 엄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그냥 꿈을 꾼 것뿐이란다. 무슨 꿈인데요?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냥 아주 행복한 꿈이었던 것 같아. 다행이네요. 엄마, 이제 푹 주무세요. 그래, 너도 어서 가서 자려무나. 네,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다니엘은 에블린의 이마에 뽀뽀를 하고 방을 나섰다. 에블린은 다시 잠을 청했지만 왠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뒤척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조용히 거실로 나가 피아노 앞에 앉았다. 에블린은 피아노 덮개를 열고 건반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멜로디를 떠올렸. 그녀가 젊은 시절 작곡했던 미완성의 곡이었. 에블린은 천천히 그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 아련하고 애틋한 멜로디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잃어버린 꿈과 사랑, 그리고 젊음이 담긴 그런 곡이었다. 에블린은 한참 동안 그 곡을 연주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음을 연주하고 건반에서 손을 떼었다. 그녀의 눈가에 어느새 눈물이 맺혔다. 그래, 이것으로 됐어. 내 삶은 충분히 아름다웠어. 에블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피아노 덮개를 닫았. 그리고 다시 침대로 돌아와 잠을 청했다. 이번에는 아주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 다음날 아침, 에블린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다니엘이 아침 인사를 건넸. 그래, 잘 잤단다. 너는 일찍 일어났구나. 네, 오늘은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일찍 출근해야 해요. 그래, 조심히 잘 다녀오너라. 네, 엄마. 이사벨라는 제가 학교에 데려다 줄게요. 그래, 고맙다. 엄마, 식사 챙겨 드시고 이사벨라 올 때까지 푹 쉬세요. 알았다. 너도 오늘 하루 잘 보내렴. 네,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다니엘은 이사벨라와 함께 집을 나섰다. 에블린은 혼자 남아 아침 식사를 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 청소를 했다. 그런데 왠지 몸이 평소와 다르게 무겁고 피곤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요즘 들어 부쩍 기운이 없네. 에블린은 소파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에블린이 전화를 받았다. 엄마? 저예요, 올리비아. 전화기 너머로 올리비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올리비아, 무슨 일이니? 엄마, 이사벨라가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뭐라고? 이사벨라가 쓰러져? 에블린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 네, 엄마. 지금 병원으로 옮기고 있대요. 엄마도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그래, 알았다. 금방 가마. 에블린은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향해. 병원에 도착하자 에블린은 응급실로 달려갔. 이사벨라 베이커 환자 어디 있습니까? 에블린은 간호사에게 다급하게 물었. 저 안쪽 침대에 있습니다. 간호사는 손가락으로 응급실 안쪽을 가리켰. 에블린은 떨리는 마음으로 이사벨라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 이사벨라는 산소 호흡기를 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굳게 감겨 있었다. 이사벨라.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 하지만 이사벨라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사벨라가 왜? 다니엘이 울먹이며 에블린에게 물었다. 나도 모르겠다. 학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 이사벨라가 쓰러졌다고. 엄마, 올리비아도 눈물을 글썽이며 에블린의 손을 꼭 잡았. 그때 의사가 다가와 세 사람에게 이사벨라의 상태를 설명했다. 이사벨라 양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것 같습니다. 현재 매우 위독한 상태입니다. 심근경색이라고요? 그 어린애가 심근경색이라니. 그게 무슨... 에블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 선생님, 제발 우리 이사벨라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든 제발. 올리비아가 의사에게 애원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잇고는 자리를 떠났. 세 사람은 절망에 빠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에블린은 주저앉아 오열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이사벨라는 강한 아이니까 꼭 이겨낼 거예요. 다니엘이 에블린을 부축하며 말했다. 그래요, 엄마. 우리 희망을 잃지 말아요. 이사벨라는 꼭 일어날 거예요. 올리비아도 눈물을 닦으며 에블린을 위로했다. 하지만 에블린은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이사벨라가 다시 눈을 뜨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 그때부터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밤낮으로 이사벨라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이사벨라, 제발 눈을 떠보렴. 할머니가 여기 있어. 네가 좋아하는 핫도그도 만들어줄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마저 읽어줄게. 그러니까 제발 눈을 떠보렴. 에블린은 애끓는 목소리로 이사벨라에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이사벨라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에블린은 지칠 대로 지쳐 이사벨라의 침대 옆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그때 에블린은 꿈을 꿨. 꿈속에서 에블린은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하고 있었다. 수많은 관객들이 그녀의 연주에 열광했고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았다. 에블린은 꿈속에서나마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룬 듯 행복한 미소를 지었. 그런데 그 순간 에블린은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할머니, 이사벨라의 목소리였. 에블린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 이사벨라가 침대에서 일어나 에블린을 바라보고 있었. 이사벨라, 이사벨라, 괜찮니? 정신이 드는 거야? 에블린은 이사벨라에게 달려가 그녀를 꼭 안아주었. 할머니, 저 괜찮아요.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이사벨라는 밝은 미소로 에블린에게 말했다. 정말이니? 정말 괜찮은 거니? 에블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이사벨라를 바라보았. 네, 할머니. 저 이제 다 나았어요. 할머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아니다, 이사벨라.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와줘서 할머니는 그저 고마울 따름이야. 에블린은 이사벨라를 품에 꼭 안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때 에블린은 자신의 손이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 할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이사벨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에블린에게 물었다. 아니, 이사벨라. 할머니는 괜찮아. 이제 할머니는 가야 할 시간인가 보구나. 어디 가시는데요? 할머니, 저랑 같이 안 가실 거예요? 할머니는 이제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난단다. 이사벨라와 함께 갈 수는 없지만 항상 내 곁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저랑 같이 있어요. 이사벨라는 울먹이며 에블린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이사벨라, 울지 마. 할머니는 항상 내 마음속에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야 해. 알았지? 할머니. 자, 이사벨라. 할머니 마지막으로 피아노 연주 들려줄까? 무슨 곡 듣고 싶어? 반짝반짝 작은 별이요. 그래, 반짝반짝 작은 별. 들려줄게. 에블린은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 맑고 영롱한 선율이 방 안 가득 울려 퍼졌다. 이사벨라는 눈을 감고 에블린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다. 에블린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 하지만 그녀의 연주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마지막 음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에블린의 모습도 완전히 사라졌다. 이사벨라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에블린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 할머니, 어디 계세요? 이사벨라는 울먹이며 에블린을 불렀. 그때 누군가가 이사벨라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사벨라, 무슨 일이냐? 다니엘이었다. 아빠! 할머니가 사라졌어요? 이사벨라는 울먹이며 다니엘에게 말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피아노 연주를 해주시다가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마치 꿈처럼. 진정하렴, 이사벨라. 할머니는 어디 가신 게 아닐 거야. 분명 다시 돌아오실 거야. 다니엘은 이사벨라를 달래며 주위를 둘러보았. 하지만 에블린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 그때 다니엘의 눈에 피아노 위에 놓여있는 쪽지가 들어왔다. 다니엘은 쪽지를 집어들고 읽어내려갔다. 사랑하는 내 아들 다니엘, 그리고 며느리 올리비아, 내 손녀 이사벨라에게
엄마가 갑자기 사라져서 많이 놀랐지?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이제 편안한 곳으로 여행을 떠난단다. 너희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어. 너희들 덕분에 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단다. 비록 지금은 너희들 곁을 떠나지만 나는 항상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씩씩하게 잘 지내야 한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렴.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유일한 소원이란다. 사랑한다. 내 아들, 며느리, 그리고 내 손녀. 너희들은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 안녕. 엄마가 다니엘은 쪽지를 읽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 엄마. 올리비아와 이사벨라도 쪽지를 읽고 슬픔에 잠겼다. 엄마, 어떻게 우리를 두고 가실 수 있어요? 올리비아는 흐느끼며 말했다.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이사벨라도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다.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 에블린이 떠난 후 세 사람은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들은 에블린의 마지막 당부를 잊지 않았.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다. 다니엘과 올리비아는 이사벨라를 더욱 사랑으로 보살폈고 이사벨라도 의젓하게 잘 자라주었다. 시간이 흘러 이사벨라는 훌륭한 숙녀로 성장했다. 그녀는 에블린의 바람대로 의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훌륭한 의술을 펼쳤다. 할머니, 저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어요. 어느 날 이사벨라가 기쁜 소식을 안고 다니엘과 올리비아를 찾아왔. 정말 장하다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어. 다니엘은 이사벨라를 꼭 안아주며 칭찬했. 우리 딸 정말 대견해. 할머니가 계셨으면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 올리비아도 눈시울을 붉히며 이사벨라를 격려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저 할머니와의 약속 지켰어요. 이사벨라는 하늘을 향해 외쳤다. 그 순간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이사벨라의 뺨을 어루만졌다. 마치 에블린이 이사벨라를 칭찬해주는 것 같았다. 이사벨라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 앞으로도 열심히 살게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도록 훌륭한 의사가 될게요. 이사벨라는 마음속으로 에블린에게 다짐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시간이 흘러 이사벨라는 유명한 의사가 되었다. 그녀는 뛰어난 의술과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고 존경받는 의사가 되었다. 어느 날 이사벨라는 우연히 길에서 한 아이를 만났다. 그 아이는 과거의 자신처럼 심장병을 앓고 있었. 이사벨라는 그 아이를 보면서 에블린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사랑과 헌신을 그 아이에게 베풀기로 결심했. 이사벨라는 그 아이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아이는 건강을 되찾았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살았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이사벨라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닙니다. 저는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이가 건강해져서 저도 기쁩니다. 이사벨라는 겸손하게 대답했. 그날 밤 이사벨라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 할머니, 저 오늘도 한 생명을 살렸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사벨라는 조용히 미소 지었. 그때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이사벨라의 뺨을 어루만졌. 마치 에블린이 그녀를 칭찬해주는 것 같았다. 이사벨라는 눈을 감고 에블린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할머니, 저 앞으로도 열심히 살게요. 할머니의 바람대로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사랑을 베풀며 살게요. 그러니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할머니. 이사벨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에블린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그녀의 삶을 밝혀줄 등불이 될 것이다.